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뉴스 언박싱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늘 함께하고 있는 민동기 기자, 김연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워싱턴 선언 발표를 했는데요. 한미 정상이 어떤 내용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원장님은? 네, 뭐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겠다고 가셨으니까 예, 핵위협이 해소되나 봤는데 별로 이렇게 그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선언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더 주목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NPT를 계속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이거 계속 지켜왔지만 북한이 우리를 핵을 개발해서 직접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할 권리가 나름대로 이제 자위권 차원에서 생겼는데 예. 그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를 선언해서 속이 좀 허전한 느낌. 근데 이걸 포기하면은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확실한 보장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미흡하다. 좀 아쉽고요. 핵 개발은 완전히 포기했다. 네. 포기 선언했지만 그걸 보장받을 수 있는 뭐 상시 배치랄지 이런 거는 그 상시 배치는 저는 그러니까 그 전술핵의 재배치 이거는 네. 저는 저는 기대하진 않았지만 네.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의 사실상 상시 배치에 준하는 미국 전략자산의 배치 이게 돼야만 즉흥적으로 북한에 대한 보복이 가능하지 지금 아시아에 미국의 핵이 없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보복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 4, 50분 걸리거든요. 예. 그 사이에 북한은 미국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핵 공격 받고 사실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핵 공격을 받아도 미국이 북한을 응징하는 거는 40분 뒤에나 북한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북한은 핵 공격을 하고 미국에 공개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할 수 없이 미국의 핵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속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 놓으면 바로 그냥 즉흥적으로 대응이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협의 기구만 이제 설치한다라는 것이어서 그리고 미국의 모든 것이 이제 선의에 의존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하시는 게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안보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기에 반한 안보를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의 국가 안보는 핵 안보는 사실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이 과연 진짜로 지금 그 반도체나 배터리나 전기차 보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희생시켜가면서 한국을 지켜줄까요? 그러니까 아직 그 미국의 언론들도 예. 좀 반응이 예. 중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지금 의혹이 그러니까 그 위협이 해소됐다라고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지금 관련해서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워싱턴 선언에서 그 내용을 일단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예.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한미 양국이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예. 핵 협의 그룹 줄여서 이제 NCG라고 하는데 예. 이걸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NCG를 통해서 뭘 하느냐? 예.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요.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략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게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거를 실행한다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협의하게 된다는 거고. 협의하게 된다. 또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예. 이게 이제 설명인데 방금 이제 홍영익 전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협의체 운영 방식이라든가 구성, 의제 등의 세부 사항은 아직 안 알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아직 이건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추가 전략 자산의 연구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도 한계가 좀 명확한 어떤 그런 추가 전략 자산의 연구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 가능성 있게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핵 항모의 부산 입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를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하지 않겠느냐. 자주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으로 이게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대통령실이 설명하기로는
나토식 핵 공유를 연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효성을 갖춘 어떤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언론의 분석을 보면은 미국이 그렇게 설명하는 건 있어요. 나토 핵 계획 그룹에서 영감을 받긴 했다. 영감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게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이 나토에서 이 나토식 핵 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기구나 이런 것들은 상설화돼 있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전술핵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협의를 상설화된 기구에서 하는 게 나토식 핵 공유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과연 그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느냐 여부는 이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인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든다고 하는 이제 NCG의 경우에는 실제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없지만 상설화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이미 지금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장관급 협의체인데 여기에 준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보다 위에 있는 건지 옥상옥인 것인지 대체하는 것인지. 그 지금은 차관급 협의체예요. 지금은 차관급 협의체인데 요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게 격상된 장관급으로 되는 것인지 등등이 앞으로 이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게 이제 언론의 이제 한 기류입니다. 근데 그 기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제 그것을 예상해서 한 몇 가지 이 뭐랄까요 언급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불려왔던 핵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핵미사일을 실제로 탑재하는 탄도미사일 탑재하는 핵 잠수함이 올 것이다. 근데 이게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오는 것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올 수도 있다. 그건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경제 용어로 하면 구두 개입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이런 뭐 핵 공격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라고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애초에 생각에는 각서 비슷하게 이제 그 별도 문서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게 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는 나름대로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언급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수 언론도 사실 지금 좀 실망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사 제목이 전술핵 재배치는 불가 나토식 핵 공유에 못 미쳐.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홍현익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해구산을 강화하는 대신에 자체 핵무장이라는 카드 하나를 버린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고 사설에서도 마찬가지 접근이에요. 한미 핵 협의 그룹 창설, 한국 핵 족쇄는 강화됐다. 이런 거여서 애초에 이제 보수적인 어떤 유권자층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점을 강조를 했는지 일단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잠시 듣고 홍현익 교수의 설명을 또 듣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성과는 확장 억제입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게 말의 성찬인지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나토보다 더 강력한 확장 억제를 이제 기대한다라고 이제 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토와 이제 한국과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나토의 위협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서유럽이나 유럽에 대해서 할 가능성은 거의 좀 희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배치하고 그다음에 전쟁 초기에 핵으로 공격하겠다라고 아예 그냥 우리에게 그 구체적으로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위협이 나토보다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반도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걸 대통령께서 잘 인지하시고 이번에 뭔가 확실한 걸 받아오겠구나.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는 아니더라도 이럴 땐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딱 한마디.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도 핵으로 바로 즉흥적으로 보복해 주겠다. 그렇지. 이거 하나만 딱 명문화했으면 오히려 더 시원할 텐데. 즉각적으로 그게 아니라 보복하겠다.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문구와 거의 비슷하게 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략적
자산으로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강력하게 대응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해도 핵을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핵으로 할 수도 있고 재래식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북한이 핵으로 보복하면 핵으로 우리도 즉흥적으로 보복하겠다라는 거를 이 워싱턴 선언에 포함시켰으면 핵을 재배치는 안 하더라도 상당한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역시 미국은 초강대국이라서 그런지 자기의 권한을 절대로 누구와 공유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능력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게 해놓고 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 서겠다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국이 하는 거에 따라서 잘하면은 뭐 좀 더 확실히 보장해주고 잘하면은 뭐 전략 잠수함 한번 보내주고. 예. 제가 바라는 거는 1년 365일 매일 같이 와 있지는 않더라도 이것을 그 어떤 비공식적으로라도 사실상 뭐 전략 폭격기라든지 전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순환해 가면서 1년 365일 어느 때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한반도 인근에서 바로 보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응 태세. 이것이 뭔가 명문화돼서 나타난다면 저도 굉장히 안심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협의체나 설치했는데 협의체도 우리가 핵에 대한 정보가 자체가 없잖아요. 예. 핵도 미국이 갖고 있고 그렇죠. 아시아에는 아예 없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주는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뭐 질문을 몇 개 하면 답변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정도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미국이 얼마나 선의로 어디까지 해줄지. 정보를 공유하느냐 이건 다 미국에 달려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는 다섯 나라의 6개 기지에 핵무기가 150개 정도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핵무기의 사용 권한은 한국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정하지만 사용한다고 할 때 나토 회원국의 비행기 전투기에서 전폭기에서 그 나라 조종사가 비행해 가져가서 예. 하는 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엄청난 동참의 의미가 강하죠. 예. 물론 핵무기의 보관과 관리도 미국이 합니다. 사용 결정권도 갖고 있고 그렇지만 핵 기획그룹이라고 나토는 얘기했듯이 기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같이 상의하고 또 유럽에는 프랑스하고 영국 같은 핵보유국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위협의 정도가 우리가 북한이 러시아보다 훨씬 더 심한데 이 정도로 우리가 핵을 개발할 권리 자체를 명문으로 포기한다고 하는 거는 저로서는 상당히 좀 유감. 제가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예. 할 수도 있는 권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명문으로 지금 포기를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미국 한미 관계에서의 예. 대미 종속성이 더 강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회담에서 이걸 발표를 하기 전에 중국에게 먼저 워싱턴 선언과 네. 관련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그 보도가 보도가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일방적으로 먼저 백브리핑을 해버리는 바람에 네. 그 회담 내용이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미국 언론에도 나와버리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서도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요. 예. 일부 언론을 통해 그게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미리 유출이 된 거냐라는 그런 또 비판도 제기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정상회담 양 정상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 내용이 흘러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양국 정부의 누군가가 흘렸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지. 근데 중국 쪽에 먼저 협의를 했다는 그런 보도를 감안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 쪽에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도 문서로 이러한 이 내용을 합의를 한다라는 내용 자체는 이제 한국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합의하는 수준이 나토식 핵공유에 준하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나온 거였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따로 이제 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논의하고 있는 수준이나 합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브리핑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어떤 종류의 좀 실책 그러니까 어떤 전술적인 실책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드는 게 그러니까는 기대치를 굉장히 높여놓은 거잖아요. 나토식 핵공유에 준하는 실효성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홍현희 원장님 같은 전문가들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확장 억제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이전까지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여당에서는 심지어 자체 핵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막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자극을 하니까 미국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그러면 한국도 뭔가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야 되는 거야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정부도 이건 못하게 해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뭐 전술적인 의미로든 뭐든 간에 예. 꺼내놓은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제약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술적인 실책을 보여주는 맥락이 지금 말씀하신 브리핑이 미리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의 하나의 조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시 배치에 준하는 뭔가를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반발할 건지 또는 한국의 핵무장으로 자체 핵무장으로 갔을 때 가장 반발할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먼저 워싱턴 선언을 중국에게 설명을 하고 지금 워싱턴 선언을 했다. 그리고 그 회담 내용이 앞서서 나와버렸다. 이거는 의미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거꾸로 중국도 핵보유국, 미국도 핵보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호 견제하고 경쟁하고 뭐 하지만 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핵 개발을 할 수 그러네.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막아놨다. 그렇지. 얼마나 내가 잘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뭐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 좋아하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핵 과점 체제를 내가 유지했고 전략 자산을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한다 이랬는데 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야. 1년에 예. 뭐 B1, B2, B52 전략 폭격기가 뭐 1년에 한 뭐 2번 정도 왔다 그러면 2번이나 1번 정도 왔다 그러면 한 이제 3번이나 4번 오겠죠. 예. 그 1년 365일 중에서 한 340일은 우리는 항상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전략 잠수함이 제일 무서운 거죠, 물론. 근데 전략 잠수함은 그 기밀을 유지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는 얘기 자체도 이제 안 하니까 물론 북한이 그걸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전략 잠수함이 수시로 오니까 우리가 안심한다. 이거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씩 강화된 거는 좀 있어요. 훈련도 핵 공격을 가상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도 이전에는 정보도 이제 거의 안 줬는데 이제 정보를 주겠다. 그다음에 토의한다는 거는 그 정보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대답도 해 주겠다. 예. 조금은 나아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북한은 지금 바로 핵으로 우리 공격한다 그러면 2, 3분이면 서울에 떨어지는데 이게 과연 너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위협과 우리의 그 대응 체제는 너무 좀 안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 말씀하셔서 예. 그러니까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부연을 하자면 그 지금 이제 우리의 어떤 불안한 그리고 뭔가 이 협의가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걱정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안 오던 이제 이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이 온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전략 핵잠이라는 게 탑재되는 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12,000km 날아간다며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게 사실은 좀 멀리 있는 게 전술적으로는 괌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전술적으로는 그게 멀리 있어도 괜찮은 것인데 예. 굳이 예를 들면 한반도에 근접해서 또는 일부 언론은 뭐 그런 기대도 썼던데 예. 막 부산항에 입항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북한의 위협을 추가로 주는 것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주는 메시지가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것들의 파장을 좀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이런 차원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뭔가 이제 언질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또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예. 이런 상황들 때문에 뭔가 미흡하다라는 여론이 커질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 얘기가 도시전술처럼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동아시아판 나토 만들기 예. 그래가지고 뭐 일본까지 껴서 뭐 군사동맹을 확장한다거나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걱정 이런 것들이 더 부과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우리만 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중국 쪽 신문들 보면은 지금 저 미국 암참에서도 중국에 있는 중국의 미국 암참 있지 않습니까?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앞으로 대규모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분위기 좋아요. 그쪽은 또 미국과 중국은 뭐 이렇게 경제협력이나 이런 거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비즈니스 정부가 잘합니다. 그쪽도.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가 너무 기대치를 높여놓았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제 정치는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하고 그 관련해서 저도 예. 한 말씀 드리면 예.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잖아요. 예. 다음 달에도 또 히로시마에서 그렇죠. 또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제일 강조하는 게 한국의 대일 그 양보적 그 관계 개선 대단히 환영한다. 이걸 제일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 협력을 기대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핵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북한 간에 지금 우리가 안보위협이 사실상 북한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남북한 간에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세계 6위라 그러고 북한은 25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간에 재래식 군사력으로 부딪힐 때는 우리가 지지 않거든요. 저는 이긴다고 보거든요. 주한미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이 많기 때문에 그 핵 도발에 대한 견제만 한미동맹으로 확실히 해주면 우리가 주로 재래식 군사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일 관계 개선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계속 증진해 나가면 그 목적은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부합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데도 한미동맹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네. 뭐 이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거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될 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맨 앞에 전초병으로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방패가 되는 역할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가 중국하고 적국이 아닌데 괜히 적국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방패가 되는 거는 막는 정도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네. 핵 안보에 있어서 보다 확실한 한국의 북한의 핵 억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거를 명문으로 그거는 박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안 받고 한미일 협력만 계속 강화한다고 하는 건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이것이 그 한미일과 북중러 이 양대 진영 대결에서 예. 방패나 전초병 역할이 강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예. 정부가 빨리 해소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휴, 다뤄야 될 게 우크라이나 경제 다 있는데요. 예, 날씨 교통정보 듣고 한미 정상회담 특집 뉴스 언박싱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요. 낮에는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아침 기온 0도 내외로 떨어진 곳도 있고요. 대관령 태백은 영하권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추위는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서 대부분 20도 이상 오르면서 풀리겠습니다. 일교차는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 많아서 그만큼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13도에 그쳤는데 7도나 높아지겠습니다. 세종대전 22, 대구 23, 강릉, 광주 24도 등 예상되고요. 내일 밤은 제주와 전남 해안에 먼저 비가 와서 주말인 토요일은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대기질 괜찮고요.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8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안전하게 출발하고 계시죠? 돌발 상황만 아니라면 출근길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1터널 안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조금 전에 됐는데요. 창원 2터널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경기권입니다. 팔곡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조심 운전 필요하겠고요. 여기를 지나서는 매성 휴게소에서 비봉 쪽으로 속도를 줄이다가 8탄 분기점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고요.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신다면 오금교 부근에서 목동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뉴스 언박싱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그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협력을 지속하겠다. 약간 모호하게 나왔는데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예. 이런 공동 입장을 확인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무기 지원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아예 언급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왜 그랬을까요? 네. 이미 제가 이렇게 계산하고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155mm 포탄에
53만 발을 이미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미 사실 보냈기 우리가 때문에. 무슨 K9 자주포도 있고 K 탱크도 있고 뭐 하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분단 국가하고 안보 위협을 상시로 느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시 탄약을 비추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시 탄약을 빼가지고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낸 게 아니라 독일로 보낸 걸로 추정되거든요. 그렇죠. 독일에 미군 사령부가 있어서 5만 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미군이 갖고 있는데 그 150mm 포탄이 미국이 원하면 우크라이나도 주고 폴란드 부족하면 거기도 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용돼 가지고 러시아가 포탄의 흔적을 보고 아 이게 한국 거다. 그렇지. 그럴 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 지금 대통령께서도 제가 볼 땐 처음에는 이미 포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과 정책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 보낼 수 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처음에 위해서. 이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민간인을 살상한다든지 네. 대량 살상한다든지 국제법을 어기면 할 수 있다 그랬다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러시아 반발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렇죠. 북한에다가 첨단 무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서셔 가지고 우리에게는 교전 당사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도 고려할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한 발 물러서셔서 네. 아, 좀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어저께 또 나온 그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때가 되면 외면 안 할 것 또 다시 했는데 그렇죠. 그거는 아마 네. 미국에 가보시니까 미국의 입장은 야, 그래도 앞으로도 좀 더 줘야지 그러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전시 탄약이기 때문에 예. 우리 북한이 언제 도발해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사정포로 쏘면 K9 자주포로 이 152mm 포탄을 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53만 발이 빠졌으면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부조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우리가 53만 발이. 전시에 대비가 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포탄을 우리가 준 게 아니라 대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추가된 보도나 이런 걸 보니까 실제로 준 걸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줄 때는 헌 걸 주고 새 것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헌 것은 뭐 어디로 쓰는 건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득이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 어쨌든 뭔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미 간 것 아니냐. 지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예. 명분상으로는 우리가 직접 준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단서들 만들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도움을 어쨌든 주는 방식으로 갔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사실 미국의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쨌든 러시아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였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를 설명하기도 좋은 어떤 그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재선 선언을 또 굳이 이 시기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도까지 종합을 해보면 미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만족스러운 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와 IRA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가 없는 것 같던데요? 구체적인 결과를 아예 공개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했는데요. 그럼 뭐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좀 너무 좀 말잔치에 끝나지 않았나 싶은 게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을 보면요,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한미 양국이 배터리, 로봇과 같은 첨단 산업 이 다양한 분야에서 2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6대 첨단 기업이 19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도 이제 밝혔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투자 내역은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이런 투자가 또 실현되려면은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일부 언론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미국 투자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거 수지 타산이 맞느냐라는 것도 냉정히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차라든가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에 50억 달러 들여서 배터리셀 공장을 짓기로 했고요. 삼성 SDI도 30억 달러 들여서 GM의 이제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세우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뭐 우리에 상응하는 조처 정도를 했느냐? 그거 아닌 것 같다. 심지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한국 기업들이 1천억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할 정도인데 그럼 우린 뭐지? 이 질문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진짜로 중요한 게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우리에게 그 경제 이익이 걸려 있거든요. 중국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년 10월부터는 그 장비를 새로
구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수출 안 하고 네덜란드도 안 하고 일본도 예. 못하게 해놔가지고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에서 40%를 생산하는 그 생산량이 이 현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뒤처지다가 10년 지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비 구입하는 거를 최소한 1년 더 유예를 받은 게 제일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가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는데 대만이 하는 게 비메모리고 그 비메모리가 바로 전략 물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산물자나 그렇죠. 그런데 아주 그거는 아주 정말 그 첨단 반도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산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라 그래서 이제 볼트나 너트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첨단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일용품, 상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예. 소모품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제재를 완화해 주거나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하고 기아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가지고서는 지금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2025년에 가동되잖아요. 근데 당장 금년 내년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투자는 유치해 놓고 그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나마 하나 좀 그 됐다라고 하는 거는 미래 반도체 표준을 설정하는데 미국에서 하는 그 기술 개발하는 센터에 예.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정도는 됐고 예. 그다음에 우주 개발한다든지 무슨 뭐 청정 에너지 뭐 이런 거 해서 59억 달러 유치를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뭐 삼성 한 기업이 투자하는 거 정도도 사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유치한 거는 그 공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예. 그 양적이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 우리는 전략 물자에 투자하는 거고 미국은 이를테면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도 뭐 문화산업으로 중요한 거긴 하지만 지금 오늘 저 대통령께서 일론 머스크를 만났는데 기가 팩토리를 만약 우리가 유치한다. 그럼 그건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 사업이라고 예. 우주 개발 그것도 하는데 그런 데서 뭔가 성과가 나온다면 그건 좀 내세울 만한데 그건 좀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작법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상당한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걸 상당히 내세울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좀 도와준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인지. 많이 도와줬죠. 그렇죠. 그런 점을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짧게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MBC 나이틀리 뉴스의 인터뷰 친구들끼리 그렇게 스파이 활동을 해도 되냐, 스파이 활동을 하냐. 대통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 멈칫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다. 근데 국가 간 관계에서는이라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요. 네. 금지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친구끼리는 안 되는데 국가 간에는 괜찮다. 뭐 동맹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였으면 친구니까 참지 내가 안 그랬으면 안 참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죠. 동맹은 친구보다 더 높은 단위 아니에요? 그게 저 끝나야 돼. 정보기관은 예. 계속 도전합니다. 미국의 NSA라고 여기까지. 예. 정보기관이 5만 명이 근무해요. 예. 5만 명. 홍현익 전 네. 국립외교원장, 민동기 기자,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게 함께 일할 사람인데 든든한